안녕하세요. 깨알 성경 지식의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셀리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K님이 원래 오셔야 되는데 오시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별로 들진 않지만 셀리님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리입니다. 네, 셀리님. 네. 예, 오늘은 그 에스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 전체를 한번 들여다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본문을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먼저 에스더서 배경은 바사 제국이고요. 네네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아하. 그 사진 자료를 좀 네. 보여드릴게요.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바사 제국입니다. 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엄청 크네. 127지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와, 127개. 네네. 우리는 기껏해야 8개 지역밖에 안 되는데. 네, 진짜 광대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엄청 크네. 네.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때 네네. 잔치를 베풉니다. 아, 잔치요? 네. 네네. 그렇죠.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나라는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오. 그래서 귀족이나 신하, 군대 지휘관 등을 모아놓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엄청난 재물과 업적을 자랑하고 뭐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예. 여기서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네. 180일 잔치 끝나고 나서요. 네. 네네네. 7일 동안 일반 백성을 위한 잔치를 또 해요. 아니, 고만 좀 하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예.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솔직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야, 완전 배짱이네, 배짱이. 네, 맞아요. 아유. 그런데요. 잔치가 끝날 즈음에 네네. 와스디 왕후를 부르잖아요. 예. 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와스디가 거절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싫은데 이럴 수 있잖아. 어머, 근데- 어머, 안 되지. 그런가요? 음. 사실은 바사제국 당시에는 왕실의 법도가 굉장히 엄격했대요. 그래서 와스디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거절을 했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술에 쩔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180일인데. 그러니까 이성을 와. 잃은 거죠. 정신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네. 성적 놀이개로 취업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바사 왕실의 그 궁중 법도에는 네네. 왕비가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예쁘니까. 아하. 그래서 가리개를 벗고 나와라. 이야. 또는 왕후의 좋겠다. 왕후의 관만 쓰고 옷을 오. 다 벗고 나와라. 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네네. 그런 치욕적인 명령을 했을 것이다. 어허. 왕의 말을 거역할지라도 음. 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다. 네네. 그래서 거절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야, 이 의견이 되게 다양하네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 왕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데 결국 신하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괘씸죄로 폐위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왕이 후회를 하긴 하는데요. 진짜 귀가 좀 얇아요. 맞아. 그래서 대신들에 의해서 또 새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 감춰져 있는 굉장히 그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스더 하면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 하면 모르드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나중에 수산도성으로 옮기고요. 대중 그 대궐문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채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인데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중요한 책임자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들의 어떤 반란도 사전에 탐지를 하고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살피러 왕래를 했다는 점, 왕의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서 적어도 중간급 이상의 그런 관료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나중에는 하만의 유다인 말살 정책 음모를 완전히 분쇄하고요. 유다인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결국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러네요. 모르드게는 고아가 된 사촌 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우게 되는데요. 네, 친딸처럼. 예. 일단 에스더가 타고난 얼굴과 몸매를 가졌어요. 그때 마침 왕비 선발대회 오디션이 시작됩니다. 딱 그때. 딱 그때. 나이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데 궁금한 게 네네.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뽑혔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왕후에 뽑히게 하지 않았을까. 이 모르드게는 중간 이상급의 그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포로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름 우리 민족이 언제라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에스더를 키우게 되는데 그녀에게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시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공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왕후는 미모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하고 그리고 그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물론 간직해야 되고 품격도 있고요. 그리고 우아한 기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르드게는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물론 신앙적인 교육도 함께.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뽑히는데 물심양면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모르드게가 그 신앙과 신념이 철두철미하잖아요. 네네. 에스더를 신앙 안에서 정말 잘 키웠는데 네네. 그렇게 잘 키우다 보니까 워낙 미모도 출중한 데다 어떤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그 쉬운 성경에 보면은 2장 8절에 뽑혀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개역개정을 보면 이끌려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도 수동태 형태로 써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모르드게 오빠가 억지로 끌고 갔을까요? 에스더는 그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왕후에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왕궁의 군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왔거나 네. 마지못해 후궁의 관리자에 의해서 안내되어 갔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사견이긴 하지만 만약에 모르드게의 전략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다면 순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아였던 자기를 온 힘을 다해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네. 사실 이끌려라고 되어 있지 누가 이끌었는지 성경에서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할 겁니다. 네, 굳이 전략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에스더가 왕후에 뽑힐 수 있게 한 그 1등 공신이 후보자를 주관했던 헤게, 넷이 헤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경쟁에 참가한 여성이 약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400명? 많죠. 뭐 좋다고 그렇게 많이 왔대. 이 400명 중에 헤게가 에스더를
찍은 거죠. 와, 400대 1이에요? 그렇죠. 와, 멋지네. 하지만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예쁘기도 하지만 예, 예, 예. 그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딱 찍은 게 아닌가.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왕 옆에서 맨날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 관리에 들어가요. 이야, 부럽다. 고급 화장품, 뭐 좋은 음식, 그녀를 시중들게 할 7궁녀까지 줍니다. 와, 궁녀를 7명이나? 그렇죠. 오. 그 가수 오디션을 볼 때도 1등이 꼭 실력이나 전략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뭐 예, 예. 운도 따라야 하거든요. 네네. 결국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네네. 인도하심 예, 예. 이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이 400명 중에서 어떻게 눈에 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궁녀를 7명이나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야, 이것 또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계획 같네요. 음. 아, 이렇게 이제 그 4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2달을 몸을 가꿔야 한다고 하는데. 네, 예. 네, 절차 까다롭죠. 그렇죠. 아, 치사해. 뭐 좀 빨리빨리 좀 하지. 1년 동안 몸치장을 해요. 아하. 그런 다음에 만약에 400명이다 그러면 1번 후보가 왕과 첫날 하룻밤을 보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기 그 별궁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2번 후보, 그 다음날 3번 후보. 야. 이렇게 차례대로 하룻밤씩 왕과 잠자리를 가지고 네네. 자기 그 별궁으로 돌아갑니다. 아, 네네. 그런데요. 왕에게 다시 이름이 불리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자기 집에도 못 돌아가고요.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못 돌아가요. 아니, 끝났으면 볼일 끝났으면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못 돌아가고 네. 평생 궁에서 감금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400명이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왜 다라고 하지? 정말 왜? 이 여성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진짜. 정말 기구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오디션 절차가 끝난 후에 왕비에 드디어 에스더가 뽑힙니다. 사실 그 페르시아 왕실 전통에서는요. 페르시아 귀족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왕은요. 이거 무시했어요. 아하. 왕이 법을 어겼어. 그렇지. 더 아름다운, 더 예쁜 여자 선발하려고. 아유. 그런, 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지만 진짜 이 왕 진짜 짜증나네요. 그러게, 진짜. 정말 짜증나네. 술 좋아하죠. 유흥 너무 좋아하죠. 그러게. 예쁜 여자에 집착하죠. 귀도 얇아요. 그치, 또. 그치. 귀도 얇지. 진짜 짜증나, 아유, 진짜. 정말. 진짜 이왕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근데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도라이 같은 하만이 등장합니다. 맞아, 또라이야. 예, 또라이예요. 국무총리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인제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맞아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충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고개를 한번 이렇게 까딱까딱거리고 절 이렇게 살짝 해주면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 자기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어쨌거나 유다민족 전체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모르드게를 좀 이해하려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어떤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드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렇죠. 알았죠. 알고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겠죠? 맞아요. 완전 열받았죠. 더 나쁜 건 주위에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예. 맞아. 하만은 기분 나쁘고 그냥 뭐 그렇지만 내가 국무총리니까 봐주고 넘어갈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주변에서 항상 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그쵸. 예.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인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 좀 이상해. 제가 그 애니그램 그 성격 유형 이론, 그 아하. 애니그램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 예, 애니그램. 예, 1번 유형이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누가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잘못하면 내가 너를 오, 끝까지 찾아가서 밟아주겠어. 이거더라고요. 무섭네 진짜. 오, 진짜 무섭죠. 아, 무섭네. 나도 좀 비슷한데. 아, 그러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족 전체까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격이나 성향도 있겠지만요. 네네.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네? 역사적 배경이요? 하만이 누구냐면요. 네네. 아말렉 족속 왕 아.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 그 아말렉 족속.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네네.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족인데요. 아, 그렇죠.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먼저 공격해 왔고요. 사사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교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울 왕 아시죠? 네네. 그 사울 왕 때에도 역시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상 대대로 뼛속까지 원수지간인 거죠. 아하. 다시 말해서 이 인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민족적, 정치적 갈등이 이 정말 작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약간 우리나라와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관계랑 비슷해 보이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자, 이제 하만은 드디어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 나쁜 놈. 하만 앞에서 제의를 주관하는 자들이 유다인을 죽일 날을 부르. 부르. 들어보셨어요? 그쵸. 부르르 떠는 거. 제비 뽑기 또는 아하. 주사위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그렇군요. 부르라는 것을 통해서 정합니다. 죽일 아.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유다 민족이 왕의 법을 잘 안 지킨다고. 하나님만 치사해. 믿고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왕한테 무익한 존재들이다. 다 없애버리자. 이런 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참 주도 면밀해요. 진짜 나쁜 놈이네. 그리고요. 이때 네네. 뇌물, 네네. 즉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마 좀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1달란트. 네네. 네, 1달란트가 1달란트. 그 당시 시골 노동자가 16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네, 1달란트가. 와. 2018년도 그 1월 기준으로요. 네네네.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네네. 약 1달란트가 네네. 1,360만 원. 1달란트가? 네, 돈으로. 우리나라의 와. 돈으로. 그 당시 은은 현대 은의 가치보다 10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네네. 1달란트가 1,360만 원인데 1만 달란트면 와. 저 솔직히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그리고요. 그 당시 왕의 그 제국의 그 1년 동안의 그 세금 걷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70%에 해당한대요. 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네. 와. 대박이죠.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와, 이 정도 재력이면 삼성이나 아유. 만수르 정도? 그 정도 재벌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네요. 아. 하만은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아달월 히브리력으로 1년 중에서 마지막 달, 한 12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달에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유다 민족 전부를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만들고 선포도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왕하고 하만은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어요? 잔치를 했겠죠. 또 술 마시고 또. 예. 아. 또 놀고 진짜 짜증나. 계속 이 사람들 좀 정신이 내가 볼 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정상 네.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겠습니까? 모르드게요. 아, 그쵸. 모르드게죠. 음. 예.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했을 때 옷이나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베옷은 사크라고 해서 염소털로 짠 옷인데요. 당시 유다인들은 파산을 했거나 뭐 가족을 사별했거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자기 옷을 찢고 마대자루처럼 보이는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써서 자기를 더럽게 보이게 만들었대요. 아니 왜 이런데? 이건 자신의 극한적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던 유다 사람들의 한 관행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낮추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네.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고 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저는 예. 사실 에스더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서 정말 이 모르드게의 어떤 신앙, 신념, 또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맞아요. 그런데요. 대궐문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니 왜요? 빨리 들어가서 알려면 전체 그렇죠. 다 알려야지. 그러면 좋은데 네. 이 대궐 안에서는요. 개인적인 일로 슬피 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그게 법으로 안 되나 봐요. 그렇구나. 법. 얘네들 맨날 잔치하면서 법은 또 엄청 따지네. 맞아요. 그리고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애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사람은 왕궁에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나간 것은 에스더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서 그녀로 하여금 나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고자 한 방법인 거죠. 네네네. 맞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유다 민족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4장 3절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 금식은 회개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허물을 회개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이 에스더 보면은 특징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거친 베옷을 벗기고 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받지 않아요. 예. 여기서 또 한 번 모르드게의 신념에 대해서 얼마나 굳건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맞아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야, 이 모르드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야. 정말 멋지네요. 자, 왕이 내린 이 조서 초본을 전달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의 부탁이 에스더에게 전해지는데요.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전갈이 아주 금방 옵니다. 아주. 네. 그리고 전해진 후 어떤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또한 그 속에 어떤 성경 지식이 있는지는 잠깐. 혹시 여기서 뭐 또 다음 시간 뭐 어쩌고 뭐 이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너무하네. 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정말 셀린이 너무해. 그러면은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의 정말 재미있는 정말 클라이막스 같은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셀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에스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